근데 여러분 생각도 연습이에요. 이게 생각을 계속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게 운동처럼 익숙해져.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특강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죠. 편입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맘때쯤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물론 학습적인 질문도 많은데 그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상반기잖아요. 이때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루에 문법이라는 독해를 어떻게 강의를 분배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공부를 처음 해봐서 그런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간절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현강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특강에서는 상반기잖아요. 뭐 우리가 설명회에서 문제 유형도 많이 봤을 테니까 여기서는 좀 실질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1년간의 커리큘럼,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서 학습 목표, 그리고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건지 이거를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처음에 연간 학습을 좀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진은 빨리 지나가고. 자, 학습 목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습 전략 말고 또 다른 전략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기별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 당연히 포함되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전반적인 영역에 어떤 배분을 좀 볼게요.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먼저 우리가 3월, 4월에 들어가면은 사실 1월 달부터 한 학생들은 이제 4월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법과 어휘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문법이랑 어휘인데 어휘는 사실상 3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중요해. 어휘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법은 사실 이제 4월까지 좀 해주면 5월부터는 조금 부담감이 덜어져요. 이론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 근데 다른 독해나 논리보다는 문법을 먼저 정리를 잘 해줘야 하반기에서 독해와 수학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상반기 때 문법을 안 하면 하반기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문법을 뭔가 하기가 애매하니까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근데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영역도 불안해져. 내가 하나를 포기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뭔가 채워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 감으로 푸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남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 3월부터는 할 수 있으니까 4월까지는 적어도 문법을 좀 비중 있게 많이 해주자. 그리고 5월에서 여러분 8, 9월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이제 독해가 본격적으로 좀 지문이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랑 독해는 이제 사실 비중이 같은데 독해에서 좀 더 배우는 내용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10월부터는 좀 내려가요. 이 내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9월까지가 여러분이 학습을 가장 몰두 있게 하는 시간이에요. 5월부터 9월까지. 자, 이때부터는 왜 내려가냐면 사실상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전에서 좀 더 기출을 푼다든지 직전 기출을 푼다든지 여기서부터는 다른 신경 쓸 것들이 조금 생겨요. 보통 우리가 10월 때는 학교별 기출을 풀어요. 오늘 뭐 23 대비니까 22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겠죠? 이런 것들을 해주고 11, 12월은 우리 원서 써야죠. 그죠? 배치 상담하고 원서를 작성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쏠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최대한의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감을 유지하면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죠. 5월에서 9월까지는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 정리해서 자소서도 써야 되고요. 요즘 자소서 쓰는 학교 많잖아요. 자소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배치 상담도 열심히 받아야 되니까 9월까지 좀 열심히 해놓은 학생들은 조금 마음 편안하겠지. 늦게 와서 하면은 마음이 급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문법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문법은 3월, 4월까지 이론 단계예요. 자, 이론 단계인데 이 이론 딱 책 피면 숨 막히지. 근데 이 숨 막히는 거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4개월 정도를 이론을 배우면 5월 달부터는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이론은 복습의 정도가 되는 거고 사실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이론은 이미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감을 익히는 거예요. 훨씬 부담감이 덜하다는 거지. 그럼 이때는 독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월에서 12월도 뭐 하겠어요? 또 기출 풀죠.
근데 이제 이때는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직전 학교에서 나왔던 실전 문제풀이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마지막은 파이널이라고 해서 예상 문제도 풀어봐요. 예상 문제랑 여태까지 내가 좀 틀렸던 문제들 종합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은 4월까지가 이론, 일반적으로 5월에서 쭉 12월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출 푸는 거야.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하는 것도 뒤에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아, 문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5월부터 보통 이제 12월까지는 사실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독해죠. 독해랑 논리는 포함해서 같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공통적인 질문 몇 가지 볼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 받는 것 중에 많은 질문이 시간 관리야. 절대적인 공부 시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사실 있어. 13시간, 14시간 들어봤죠? 밥 먹는 기본 시간 빼면은 13시간이야. 근데 이 13시간 여러분 꼭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병행하지 않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내가 13시간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나 또는 학점은행제 듣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병행하거나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환상에서 내가 지금 다른 학생들이 13시간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 잠을 1시간 잔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학점은행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점은행제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들이 있죠. 그 강의들을 들을 시간을 빼놓고 그 나머지 시간들에서 이제 학원에서 듣는 수업과 복습을 시간을 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순위대로 하면 돼요. 이 우선순위라는 건 개인이 가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탁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알고 있죠, 본인들이? 꼭 해야 되는 거. 이거를 만약에 안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문법에 삘이 받았어. 문법을 팍 한다든지 독해가 조금 오늘 안 돼. 그래서 독해만 한다든지 급한 걸 하게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급한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습의 시간 이제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게 강의랑 복습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 선생님 저 강의 몇 개 들어요 라고 할 때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건 문법으로 따지면 1시간 정도 들 거예요. 근데 이 1시간을 듣고 여러분 복습 시간 계산해야 돼요. 내가 1시간을 만약에 강의를 들어요. 그럼 이 강의만 듣는다고 될까? 그럼 강의 듣고 나서 몇 %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0%?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0% 미만이에요.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10% 미만으로 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강의를 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이 따라와야 돼요. 자, 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강의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적어도 문법이니까 1시간 똑같이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2시간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강의를 하나 듣는다는 건 내가 강의만 듣는다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도 들어가는 거야. 복습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균형을 맞추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문법을 공부한 것 같지 않고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 균형을 맞출 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기록을 한번 해봐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시간 기록하는 말 많이 하죠. 제가 좀 실질적으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이런 표가 있어. 그냥 이거 예시로 써놓으면 돼요. 이거 만들기 되게 쉽거든. 예를 들어 그냥 뭐 오늘이 몇 요일이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 내가 목요일 날 거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칸으로 지금 나눠놔요. 자,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보통 2시라고 시작을 하고 자, 이렇게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나는 내일 아마 문법을 예를 들어 2시에서 3시까지는 문법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적어. 그리고 아마 4시에서 6시까지는 독해를 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리고 6시에서 뭐 조금 나눠서 30분 단위로 끊어도 돼요, 여러분. 6시 30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나눠. 여기서 밥을 먹어. 시간을 잴 때는 30분 단위로 쪼개도 돼요. 30분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예상을 했죠. 그럼 실제로 목요일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목요일이 됐을 때 문법 공부를 했더니 진짜 1시간 딱 한 거야. 복습을 하는 시간이 소요된 시간이 딱 1시간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똑같죠. 근데 독해를 했더니 독해가 시간이 좀 더 들었어.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상과 다르게 밥을 이렇게 됐어. 미친 거지만 밥을 만약에 이렇게 먹었어. 그럴 수 있거든. 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예상한 것과 실제 실행한 시간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내가 앞으로 일주일간의 계획을 일단 예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독해 복습하는데 예상한 시간보다 더 걸리네?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거를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야. 내가 밥을 친구랑 2시간이나 먹었네?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먹었네?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게 공부를 할 때 느낌으로 하잖아요? 느낌으로 하면은 내가 뭔가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그건 그냥 느낌이거든. 실제로 여러분 기록 안 해봤죠? 여러분이 잃고 있는 시간 되게 많을 수 있어. 지금 초반에 그거를 잘 잡아놓으면은 후반에는 이게 익숙해져서 저절로 되거든. 근데 상반기 때 이거를 안 해보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공부 말고도 여러분이 앞으로 뭐 사회에 나가서 하는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있어. 내가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근데 나는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공부할 때만 한번 해보세요. 공부할 때 살짝 해보고 그럼 이제 어떠한 도움들이 되겠지. 예시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비워두는 게 좋아요. 요건 일단 살짝 비워두고 수업을 우리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금요일 정도까지 확인해주는 거야. 30분 단위로 쪼개서.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해서 우리가 얻는 거. 첫 번째는 영역별로 학습 시간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문법만 한다거나 독해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 논리하는 시간, 예를 들어 어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미리 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 공부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계획을 세우기도 용이하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걸 왜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매주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 일주일만 한번 해봐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일주일을 했는데 그 일주일을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잘한 거야. 일주일 동안 정말 계획한 대로 빠지지 않고 밥도 빨리 먹었어. 놀지 않고 빨리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했다는 성취감이 빠져. 그럼 성취감이 들면 앞으로 그 다음 주, 한 달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이면 뭔가 채워나가는 색칠 느낌도 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할 수 있을 때 뭔가 좀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못했어. 내가 계획한 대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성하면 되죠. 반성하고 다음 주에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아까 우리 토요일, 일요일 비워놨죠. 그 비워놓은 시간에 월요일에 못했던 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토요일로 갖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매주 일주일간의 내 학습 상황이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이게 3달, 6개월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걸 한번 해봐요. 알겠죠?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의식을 못한 채 막 3개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때 지나갔을 때 후회받자 늦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해보면 느껴질 거야.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거 쓰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계획표를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남들이 13시간 한다고 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데 그 13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난 여러 학생들의 케이스를 봤고 충분히 뭐 일하면서 가는 학생도 가끔 있고요. 다른 거 하면서도 충분히 가는 학생들 많단 말이야. 그 학생들이 뭐 잠을 안 잤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잠을 안 자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잠은 자야 기억력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최소한의 잠, 뭐 6시간 정도를 빼두고 나머지 시간을 계획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제 상반기에 계획을 좀 잘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공통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을 그러면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3월, 4월 정도 기본 이론 정리라고 했어요. 자, 이 기본 이론은 물론 암기가 들어가요. 저는 사실 암기가 거의 70%는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이해인데 편입 문제가 사실 암기만 풀리는 건 아니죠. 암기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해. 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장 속에서의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할 거는 또 암기를 하면 되죠, 당연히. 그럼 이론 단계에서 이해와 암기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 출제 포인트 학습. 저랑 이제 현강이 수업하는 학생들 알죠? 제가 항상 출제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론은 총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러니까 총알이 없이 총을 쓸 수는 없잖아요. 총알이 기본 이론이야.
근데 여기에서 인풋을 기본 이론으로 하면 아웃풋이 결국은 시험 결과예요. 내가 시험 결과를 잘 내려면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가끔 공부를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출제가 어디가 되고 그 파트에서는 직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봐줘야 돼.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이해만 한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거야. 우리가 편입 문제면 특히 편입에서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토익을 많이 배워온 학생들이 토익에선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토익과 편입의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편입에서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또 따로 빼서 편입은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2번이 중요하다. 1번은 당연히 장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출제 포인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론을 복습을 계속 해야 되죠. 형광펜 학습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이제 공부할 때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오해독이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5번을 볼 거야. 사실 이건 최소고 오해독을 한다라고 치면은 여러분이 딱 수업을 끝나고 나서 1회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위주로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랑 출제 포인트겠죠? 출제 포인트를 한번 쭉 훑어주는 거야. 1회독을 할 때. 자, 이때는 초집중해야 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읽을 때는요, 말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말로 하는 거는 뭐 중요한 문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군데는 해도 되는데 이게 읽을 때마다 소리를 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는 건 권유하지 않아. 다 읽는 거나 다 쓰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 그냥 쭉 읽는 거야. 자, 2회독을 해. 자, 2회독을 하는데 여기에서 봤던 내용에서 모르는 게 보이네? 그럼 뭐 이거를 다른 색깔, 안 보였던 내용 있죠. 모르는 내용이 만약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예시예요, 예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아까 중요 포인트에서 다른 모르는 게 보이면 초록색을 또 표시를 해요. 그 다음 이제 뭐 3회독에서 한 4회독 정도를 하겠죠. 자, 이때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 3회독, 4회독을 할 때 중요한 게 시간의 텀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2회독하고 그냥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나씩 껴. 독해 공부하다가 3회독 해요. 어휘 공부하다가 4회독 해요. 이런 식으로. 저녁 먹고 또 한 번 봐. 문법은 독해랑 달라요. 독해는 깊이 사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법은 좀 짧게 치고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4시간, 5시간 동안 문법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그리고 기억에 잘 남아. 텀을 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5회독이다. 자, 마지막 5회독이었죠. 자, 여기서 내가 분명히 이만큼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또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 건 뭐 형광펜을 한다든지. 이게 형광펜 학습이야. 빨간색을 한다든지. 그래도 기억 안 나는 부분이요. 5회독을 채우고 그럼 당연히 10회독 해도 돼요. 내가 좀 암기력이 딸린다. 그럼 10회독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책이 더러워지겠죠. 책이 더러워져야 돼. 책이 깨끗한 것도 사실 이상한 거거든. 더러워질 만큼 이게 뭔가 색깔 표시가 돼 있는 거야. 본인이 알 수 있는 표시로. 그래서 뭐 여기에 빨간색을 한다든지. 회차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5회독은 해주는 게 좋아. 그날 하루에 배우고. 아까 제가 강의만 들으면 효과 없다 그랬죠. 그럼 강의 말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읽는 거야. 여러 번 읽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스스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걸 셀프 렉처라고 하는데 스스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 이게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매번 할 수가 없어. 왜냐 이거를 매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요 포인트만. 그 문법 챕터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 중요 포인트들 있죠. 자, 이런 포인트들은 나한테 스스로 가르쳐보자. 자, 내가 옆에 친구를 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치면 돼. 소리를 내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나도 맨날 똑같은 강의하잖아. 그러니까 더 기억이 잘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스스로 하면 돼요. 이거를 해주면 강의만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배가 돼. 많은 이제 학습을 연구하는 학생, 연구진들이 다 밝혀낸 거기 때문에 이거를 2개를 만약에 합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우리가 다른 거는 사실 시간상도 그렇고 뭐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해주면 강의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 80%까지는 끌어올려지겠죠.
나머지 20%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 문법에서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한 번 본 거 또 보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하면 돼. 기본 이론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보통 5월부터는 뭐에 들어가냐면 유형별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형이라는 건 사실 문법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건 3개 정도예요. 정비문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고 블랭크가 있죠. 빈칸 넣기. 그리고 뭐 reading expression이라고 해서 밑줄 치는 거. 자, 이런 거 정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나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형별 문제는 챕터별 문제예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뭐 투부정사, 분사 있죠. 자, 이런 이론을 배웠으면 이 이론에 따른 자주 나오는 대표 유형이 있어. 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출제 문제를 막 푸는 것보다 분명히 챕터별로 나오는 주제에 잘 나오는 걸 미리 풀어놓으면 훨씬 좋다는 거야. 왜냐면 편입이 어려운 문제도 나오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챕터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매번 나오는 게 있어. 그럼 그 매번 나오는 걸 나만 안 푼다. 그럼 내가 그 문제를 못 풀 확률이 높겠죠. 다른 학생들이 맞는 문제는 나도 맞춰야 되니까. 기본 문제들을 푸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단계에서 키워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은 해석이 안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최근에 경향을 살펴보면 해석 많이 들어가고요. 해석과 문장 구조의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문제를 잘 풀어요. 그거를 유형별 문제에서 할 거예요. 실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더 잘 풀 수 있게. 그리고 자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오답 정리야. 여러분 제가 입문 단계에서 오답 정리하라고 크게 말 안 했잖아요. 자, 오답 정리를 왜 입문 단계에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냐면 입문 단계에서는 생각해봐.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오답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오답 정리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어느 정도 이론이 차 있고 문제도 좀 풀어봤어. 그러면 한 7, 8월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웬만큼 아는 거 다 풀었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자 이제 틀리던 문제 하나씩 또 틀리는 게 나오고요. 각자 챕터별로 약한 챕터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만의 오답 정리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 오답 정리를 만들 때 중요한 건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정답이 되는 근거를 알아야 돼. 정답이 되는 근거를 알아야 돼. 답은 당연히 확인할 거잖아요. 자, 답은 어차피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나오면 답은 달라질 거 아니야.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를 알아야 돼. 정답이 되는 근거. 자,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답을 고른 함정을 알아야 돼요. 오답을 고른 이유. 오답을 고르게 된 함정이 되겠죠? 다른 학생은 그 문제를 안 헷갈려요. 근데 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 함정 때문이야. 이 함정이 약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써놔야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오답 정리에는 반드시 이 2가지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답을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어. 2가지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틀렸구나. 다음에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답 정리야. 7,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주자. 그 전에는 틀린 문제를 안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책으로 보면 돼요. 공책으로 정리하지 말고 그냥 책 그 자체로 보면 돼. 틀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많이 학생들이 놓치는 거 이론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이론 이제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둘 다 해야 돼. 자, 문제풀이도 물론 하죠. 근데 이론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과 학생들은 솔직히 하루에 한 챕터 무리예요. 하루에 한 챕터를 보는 게 뭐 한 챕터당 30분밖에 안 걸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가능하면 2주에 한 챕터라도, 한 달에 한 챕터라도 봐야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 하루에 한 챕터가 좋겠죠. 이틀에 한 챕터라도 해야 돼. 그래야 앞에서 배웠던 걸 까먹지 않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전에 배운 이론이 기억이 안 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4번째도 중요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자, 이게 지금 5월에서 10월이에요. 5월에서 10월이 제일 할 게 많겠죠. 오답 정리도 해야 되고. 오답 노트도 정리를 하면 계속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사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뭐 문법이나 독해 한번 끝날 때 중간에 텀을 주고 계속 보면 돼요. 그 가장 좋은 건 주말에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럼 일주일 동안 틀린 문제가 싹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한 번씩 보면서 앞에서 틀렸던 거 또 복습을 해주는 거지. 오답 정리를 안 볼 거면 하지 마세요.
안 볼 거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공책 꾸미기에 불과한 거야. 꼭 복습을 해줘야 돼. 네 가지 머릿속에 잘 집어드세요. 정답이 된 근거랑 오답을 고른 함정.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뭐하냐? 계속 문제 풀어야죠, 여러분. 계속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이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고난이도 문제도 많이 풀어요. 어려운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어렵게도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 시기에 어려운 문제도 풀지만 쉬운 문제랑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풀어야 돼. 왜냐 이때 이제 후반기에 가잖아요. 하반기에 가면은 어려운 거를 너무 잘 푸는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잘 풀고 공부를 이제 잘하니까 많이 푸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쉽게 풀었던 걸 까먹는 거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만 하다 보면 왠지 쉬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그 문제를 막 꼬아서 생각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이거는 뭐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랑 사실 당연히 하게 되는 거야. 네, 혼자 하는 학생들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책을 보고 문제 난이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뭐냐? 이제 직전연도 기출을 풀면서 실전 감각을 높여야 돼. 사실 여러분 문법 문제가 대부분의 학교가 초반에 나와요. 딱 시험지를 피면 어휘 아니면 문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에 문법에서 만약에 뭔가 실수가 있거나 잘 안 풀리죠. 그럼 뭔가 독해도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그래서 문법은 사실은 맞추라고 내는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키우는 달이 되겠죠. 11월, 12월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꾸준하게. 작년에도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문법이 갑자기 실력이 안 는데 그래서 봤더니 일주일 동안 하루도 공부를 안 하고 딱 하루만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하루만 문법 200문제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200문제를 풀더라도 하루에 50, 뭐 이렇게 조금 나눠서 풀어야 돼. 20문제씩 풀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후반기에 10문제도 괜찮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10문제를 하루에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한 번에 풀잖아요. 그럼 문법이라는 게 감이 금방 사라져. 하루에 내가 꾸준하게 푸는 그 감을 키워야 돼. 그러다 보면은 교재가 어느새 끝나 있고 그럼 나도 이제 문제풀이 뭔가 감각이 향상이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거 꾸준하게 풀자. 꾸준한 양으로 풀자. 요게 제일 중요해. 자, 이렇게 말을 해줘도 또 나중에 그런 학생들이 나와.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을 해두고 지금 필기하는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 지금 상반기에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후반기 공부에만 몰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유해주는 공부 방법을 다 써보면서 조절하는 기간이에요. 그거를 딱 정착을 시켜야 돼. 그래야 후반기에 성적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학습 전략을 이제 했는데 학습 전략은 하는데 우리가 멘탈 관리는 잘 안 하죠. 긍정적 사고도 전략이 필요해요. 사실 후반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6개월이나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또는 계속 문제가 틀려요. 이런 거거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 수험생활 중에 가장 힘든 거. 물론 공부 힘들죠. 근데 사실 후반기에는 공부는 다 열심히 하거든. 다 열심히 해요. 그럼 뭐가 이제 갈리냐면 좀 멘탈이 원래 약한 친구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래. 그런 경우가 있고 좀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전략.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그게 항상 생각하는 명언인데 마가렛 대처 명언인데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행동을 반복하면 여러분 습관이 되죠. 내 말도 계속하잖아요. 생각도 계속하잖아. 그 생각이 내 무의식 속에 깊이 침투해. 그럼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내 패러다임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원래 공부를 못했어. 이런 생각 계속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휩싸여요. 그럼 결국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걸 없앨 수는 없어. 내가 공부하면서 분명히 점수가 안 날까 봐 걱정이 되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 지금 다 회사 가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빠지거든. 근데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데 대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냥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일단.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더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걱정은 당연히 드는 거야. 그럼 걱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한 2분 정도만 해. 걱정을 한 2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얼른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야 돼. 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수업을 듣는 상상을 한다거나 나한테 뭔가 이로운 상상을 하는 거야.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걱정이 들 때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봐. 본인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사람과 끊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도 연습이에요. 이게 생각을 계속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게 운동처럼 익숙해져.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바꿀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꿀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로 하는 거야. 반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큰데 다른 사람이 해줄 필요 없어요. 내가 나 자신한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절제력이 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잠재력이 나한테 있다. 나는 끝까지 잘 해내서 시험 잘 볼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정해서 나한테 그냥 의식적으로 해. 내가 오늘 시험을 너무 망쳤어.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겠어. 그래도 말해. 그냥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입으로 내뱉으면 일단 그 말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 말이 돌아왔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기는 거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침에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랑 좀 다를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해주면 나한테 스스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학생들이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럴 때요. 문제를 계속 푸는데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 20문제가 있어요. 근데 20문제에서 한 15문제 막 틀려버리는 거야. 한 10월 달에 그렇게 나오면 아무도 괜찮은 사람 없거든. 그럼 문제를 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답을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 있거든. 시험 전까지 틀리는 문제는 계속 나온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시험 전까지 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 오답이 나왔네? 그럼 이 오답을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오답이 많이 나오면 내가 실전에 가기 전에 그래도 실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시험에서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시험장에서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대할 때 나는 망했다. 시험 망했다. 세상이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오답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전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자, 이거를 왜 전략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공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셋이에요. 이게 없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반기에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반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훈련할 수 있도록 3가지를 조언을 해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명히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한번 해봐. 밑줄을 분전이잖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분명히 뭔가 얻는 게 있으면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내 패러다임이 되는 거지. 좋은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남은 공부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믿고 내가 앞으로 남은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가서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이 후회가 남는 수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절대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늘 한 말들 잘 기억을 해주고 여러분이 끝까지 잘 해내서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수업 때 뵐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